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뼈가 너무 부족하고 신경하고 너무 가깝거나 아니면 또 뭐 상악동이 너무 얇아서 심을 수 없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상악동이 너무 얇아가지고 뼈를 이식해 놓고 기다렸다 심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경이 너무 가까워서 심을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틀니를 권하거나 아예 여기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으니까 그냥 무치약으로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이가 빠지게 되면은 치조골의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점점 치조골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가속적으로 틀니를 사용하게 되면은 틀니가 그 뼈를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조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차로 치조골이 사라지면서 신경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은 이제 그 신경하고 거의 붙어버리는 그런 이제 그 정도로 뼈가 많이 소실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뼈가 소실된 상태에서 어느 순간 환자분이 나는 임플란트를 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닥터 입장에서는 이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 그냥 틀니를 쓰셔야 된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래쪽 입술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치과에서 이제 마취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래쪽 입술이 얼얼한 느낌 그런 느낌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이제 물건이 닿는다든지 아니면 음식이 닿았을 때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인체의 다른 부분의 감각이 조금 없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입술 부위가 특히 감각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입술처럼 예민한 부위, 입술처럼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말을 해야 되고 또 음식을 맛보고 뭐 이런 다양한 촉감, 그다음에 이런 감각을 유지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부위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각을 살려주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술법을 이용해서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음식을 섭취하는 부분 그리고 맛을 느끼는 부분 또 이 씹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즐거움을 못 느끼고 틀니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사실 치아도 충분하고 또 몸도 건강하고 음식 섭취도 잘하고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력도 떨어지는데 영양 섭취도 불균형적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은 건강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회복해 줌으로써 좀 더 충분한 영양 섭취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이제 영양 섭취도 잘 하시고 씹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면에 분포하는 신경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면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을 느끼는 거, 하나는 그 느낀 감각에 대한 반응으로 표정을 만들어내는 거. 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심을 때 방해가 되는 그런 신경은 사실은 감각신경입니다. 3차 신경의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3차 신경 가지 중에서 이제 아래턱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하치조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하치조 신경이 뼈를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이 하치조 신경이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데 굉장히 제약이 되는 그런 신경이 됩니다. 이 수술기의 특징은
굉장히 미세 진동을 이용해서 뼈를 절단하게 됩니다. 뼈나 치아를 절단할 수가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은 다른 살이라든지 이런 연조직이라고 하죠. 말랑말랑한 부분은 사실은 절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신경 수술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수술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 피해자 수술기가 이제 치과용으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신경외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다양한 수술들, 턱 수술이라든지 양악 수술에도 거의 대부분 이 수술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랑니 발치 중에 아주 고도로 이제 신경하고 가까운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피해조 수술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전도가 높고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수술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를 심으면서도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니를 뽑으면서 신경 손상이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치조 신경의 손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약간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소식으로 저희 병원에서 루틴하게 신경전 이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신경전 이술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머릿속에, 치과 의사들 머릿속에 이게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박히다 보니까 점점 안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모든 의사들이 사실 신경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직접 수술을 해보고 신경을 만져보고 신경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신경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처치를 해야만 신경이 안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생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약물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